왜 85세 전에 쓰러지는 걸까? 나도 위험한 걸까? 위장면을 놓치면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 4가지 습관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머리가 묵직했던 적이 있나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잠깐 어지러워 책상이나 벽을 잡아야 했던 적은요? 혹은 그냥 잠깐 걸었을 뿐인데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밤새 못 잔 사람처럼 금세 지쳐버린 날은 없었나요?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이 중 하나라도 맞다고 답했다면 몸이 이미 당신에게 중요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일어날 때 어지럽고 눈앞이 잠시 깜깜해지는 경험.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내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자주 목격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시장도 다니고 스스로 식사도 챙기던 분들이 겨우 한 번의 겨울 혹은 한 번의 큰 스트레스 이후에 건강이 무너지는 모습을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 원인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국 노년의학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68% 이상이 본인도 모르는 만성 탈수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탈수가 단순히 입이 마르고 어지러운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액을 더 끈끈하게 만들고 심장의 부담을 늘리고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들어 결국 뇌졸중, 심부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짐, 욕실에서의 낙상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가작의 우리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 몸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일단 혈압부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중 한 분은 한강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던 74세 이정숙 어르신이었습니다. 1월 초 차가운 아침에 어르신은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길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눈이 흐릿하고 몸이 축 늘어져요. 오후엔 자주 어지럽고 의자에서 일어나면 벽을 잡아야 해요. 예, 2달 전 받은 종합검진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 섭취에 대해 질문하자 어르신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에 자꾸 깨는 게 싫어서 오후가 되면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셔요.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에게서 제가 너무 자주 듣는 말이었습니다. 피부 긴장도가 낮고 탈수가 심하십니다. 수액을 맞으셔야겠습니다. 네, 몸에 기운이 없네요. 진찰을 해보니 어르신의 혀는 꽤 건조했고 손등 피부를 살짝 잡아 올렸다가 놓으면 천천히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탈수의 신호였습니다. 어르신은 이뇨제와 혈압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 2가지 약은 몸에서 물과 전해질을 더 빨리 빠져나가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 때문에 현재 상태가 더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몰랐습니다. 그 오랜 피로감, 어지럼증, 끊임없는 졸음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겨울 베란다에 내놓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은 화분처럼 몸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아침마다 머리가 아프고 특히 뒤통수, 목덜미 쪽이 무거운 느낌. 저는 어르신께 약을 더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지만 매우 중요한 3가지를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첫째,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1컵, 점심 식사 전 반 컵, 밖에 다녀온 후 1컵, 잠자기 1시간 전 반 컵,
둘째, 소변색을 관찰하는 것. 항상 짙은 노란색이라면 몸이 도와줘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셋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조금씩 추가하는 것. 예를 들어 아몬드 한 줌, 두부 혹은 작은 바나나 하나. 마그네슘은 오래 약을 먹는 어르신들에게 흔한 피로감을 줄이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가 정말 좋네요. 요즘은 몸이 너무 가벼워요. 네, 아주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2주 후 어르신은 훨씬 밝아진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좀 챙겨 마셨을 뿐인데 몇 살은 젊어진 느낌이에요. 아침 두통도 없어지고 몸도 덜 처져요. 집안에서 걸을 때도 어지러울까봐 걱정하던 게 사라졌어요.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그동안 몸이 필요로 했던 것을 비로소 충분히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많은 이정숙 어르신과 같은 사례를 통해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결론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탈수가 노년층의 건강을 어떤 요인보다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지, 왜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아침 시간대의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마셨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이미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은밀한 신호들은 무엇인지, 이 모든 내용은 제 환자들이 실제로 따라해보고 확실한 변화를 경험한 방법들입니다. 욕실에서 걸을 때 균형이 잘 안 잡히는 느낌. 만약 당신이 자신의 건강이나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딱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앞으로 10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서울에서 30년 넘게 진료해온 저 박지훈이 쌓아온 가장 중요한 건강 지식을 놓치지 않도록요. 저는 믿습니다. 누구나 85세를 넘어도 건강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고. 단지 아주 작은 변화 하나에서 시작될 뿐입니다. 아이고, 이 발가락이 왜 이렇게 아프지? 병원에 가봐야 하나. 날씨가 춥지 않은데도 손끝이나 발끝이 저릿한 느낌. 제가 물의 중요성을 설명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웃으며 말합니다. 박지훈 선생님, 물은 매일 마시죠. 입이 안 마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목마름이라는 신호 자체가 약해집니다. 마치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는데 불빛이 점점 희미해져 경고등이 깜빡이는지조차 못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안 목마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아주 조금씩 그리고 조용하게 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용한 탈수가 가장 무섭습니다. 증상이 빨리 나타나지 않고 흐릿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폭풍처럼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난이다집 담배가 가 5초도 안 되는 가슴톡 쏘는 통증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느낌. 저는 환자분들께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예를 자주 듭니다. 물을 더 넣지 않고 오래 끓인 김치찌개를 떠올려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짜지고 국물이 걸쭉해지고 조금만 더 끓이면 바닥이 금방 눌어붙습니다. 우리 몸도 그와 똑같습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피가 진해지고 심장은 그 진해진 피를 펌프질하기 위해 더 큰 힘을 써야 하고 이 혈관벽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큰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재면 혈압이 더 높다고 말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밤새 물을 전혀 마시지 않으면 피는 점점 끈적해지고 순환이 둔해지며 그 결과 아침 혈압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에서 아침 시간대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 목이 너무 비굴하고 자꾸 어지러워요. 특히 아침에 심합니다.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여기 누르면 좀 어떠세요? 76세 최영만 어르신도 바로 그런 상태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가벼운 고혈압 병력이 있었고 약도 매일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아침에만 되면 머리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목이 뻣뻣하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옆에 서랍장을 꼭 잡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새까매지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병원으로 모셔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다시 확인해 보니 원인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어르신은 밤에 자주 깨고 싶지 않다며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몸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되었고 피는 더 진해졌으며 아침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크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상태가 안정된 뒤 저는 병실로 가서 어르신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뇌졸중이 안과 자, 몸 약한 사람에게만 오는 줄 알았지. 물을 적게 마셨다고 집에 못 돌아갈 뻔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은 저에게 다시 한번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탈수는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환자분들에게 더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것. 노인에게 탈수는 약한 바닥에서 벽돌 하나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벽돌 하나만 빠져도 바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셔야 충분한 건가요? 저는 절대 하나의 숫자로 답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이뇨제를 먹는 분도 있고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노년층은 목마름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마시면 몸도 더 잘 흡수하고 신장에도 부담이 덜 가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소변 너무 자주 보기도 훨씬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물이라고 해서 꼭 생수만 마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 익숙한 따뜻한 물, 보리차, 연근물, 순한 미나리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소금이나 설탕만 넣지 않으면 모두 훌륭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은 위장을 편하게 해줘서 겨울철 노인분들이 더 쉽게 편안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어르신들께 말합니다. 물이 눈에 보여야 물을 마신다. 항상 앉는 자리, 식탁, 침대 옆, TV 보는 의자 옆에 작은 물병을 두라고요. 멀리 있으면 귀찮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은 거의 마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탈수인지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신호들도 꼭 알려드립니다. 손등 피부가 마르고 혀에 갈라진 금이 생기고 소변색이 짙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고 오후에 쉽게 어지럽고 밤에 쥐가 자주 나고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늘려야 합니다. 저녁에 몰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요. 인천에 사시는 어떤 아주머니는 제 말을 듣고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한 달 내내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게 물 안 마신 탓이었다니요. 그리고 진짜로 딱 10일만 제대로 물을 마신 뒤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침이 훨씬 개운해요. 그 지긋지긋한 두통도 거의 없어졌고 기립성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어요. 이런 사례들을 돌아보며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년 건강의 핵심은 약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다. 탈수는 심장처럼 아프지도 않고 위염처럼 화끈하지도 않지만 뇌, 심장, 신장까지 모든 장기를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어느 날 몸이 더는 버티지 못하는 순간
갑작스러운 큰 사건으로 터져 나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노년의 몸을 지탱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만 볼을 걸어도 욕실에서 한번 미끄러져 뼈가 부러지는 이유. 그 이유는 걸음수가 아니라 이미 잃어버린 근육에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진짜로 넘어지지 않고 몸이 버티려면 근육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환자들을 보며 저는 물 부족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걷기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고 믿는 노인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걸으면 다리가 강해지고 심장이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진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걷기는 심박수를 유지하고 몸을 데워주는 데는 좋지만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노년층에서 근손실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2%의 근육이 줄어들고 70세가 되면 그 속도는 거의 2배 가까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약해지면 단 한 번의 헛디딤, 살짝 미끄러운 바닥, 빠르게 몸을 돌리는 동작 하나로도 치명적인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78세 박철수 어르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운동하는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여름이면 땀이 비 오듯 흐르고 겨울에도 목도리만 두르고 하루도 빼먹지 않던 분. 진료실에 올 때마다 휴대폰에 적힌 걸음수를 자랑하듯 보여주셨습니다. 하루 15영보 넘게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 오후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 살짝 발끝이 걸리며 앞으로 쏠렸고 그 작은 실수 하나로 대퇴골, 널쩍다리뼈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어르신은 겨우 10초도 서 있지 못했고 다리는 덜덜 떨리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바라보며 아주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걸었는데 어쩌다 근육이 이렇게 약해진 겁니까? 그 질문은 칼처럼 마음에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노인들이 똑같은 오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허벅지 근육을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걷기는 엉덩이 근육을 키우지 못합니다. 걷기는 고관절 주변 근육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는 이렇게 변합니다. 허벅지가 약하면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듦, 엉덩이가 약하면 몸을 돌릴 때 비틀거림, 고관절이 약하면 욕실에서 쉽게 미끄러짐, 결국 나이 탓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문제는 사실은 근육이 사라져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운동 3가지를 반드시 알려드립니다. 도구도 필요 없고 서울 원룸에서도 할 수 있고 부산 작은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운동들입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이다. 단단한 의자에 앉아 손을 짚지 말고 천천히 일어서기. 하루 5번만 해도 허벅지 더하기 엉덩이 근육이 눈에 띄게 강해집니다. 노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잘 지켜주는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 들기, 부엌 벽이나 식탁을 살짝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기. 종아리는 자연 혈액 펌프입니다. 이 근육이 강해지면 다리 붓기 감소, 오래 서 있을 때 무거운 느낌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3한 다리로 균형 잡기. 처음엔 5초도 버티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가장 빨리 좋아지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몇 주만 해도 10초, 15초, 20초로 늘어납니다. 이 운동은 고관절 근육과 균형을 유지하는 신경을 동시에 깨웁니다. 넘어짐 방지에 압도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인천에 사는 한미자 어르신이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예전엔 욕실 들어갈 때마다 미끄러질까 겁났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졌어요. 다리가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그분이 한 일은 딱 3가지. 앉았다 일어서기, 까치발, 한다리 균형. 그것도 저녁에 반찬 끓이는 동안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보면서 70대의 몸은 무겁고 힘든 운동을 바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작은 자극과 매일의 반복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70살 몸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50살 몸처럼 움직일 수 있다. 그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분의 근육 깨우기. 그게 바로 넘어지지 않는 몸과 스스로 걷는 노년을 만드는 힘입니다. 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는 또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먹는 약이 사실은 몸에서 중요한 미네랄과 영양소를 조용히 빼앗고 있다는 사실. 그런 변화가 피로, 어지럼, 근육 약화, 그리고 급속 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절하기만 해도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